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기업이냐?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이 삼성전자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고생을 하시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마침 오늘 잠정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잠정 실적 발표에 맞춰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어떻게 갈 것인가 한번 같이 예상을 해보자고요. 물론 제가 막 전문가다 막 이러면서 제 얘기를 듣고 믿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역시나 주식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니까요. 알뜰맨은 주식 투자자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참고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 4분기 잠정 실적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는가 봤더니요. 일단 2022년도 12월 22일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요. 디램과 낸드가 전분기 대비해서 각각 10%, 11% 영업이익이 증가하지만 스마트폰 출하량은 6% 감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의 영향과 글로벌 수급의 전망이 악화되기 때문인데요. 시장의 영업이익은 컨센서스가 8.2조 원인데 이것을 하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2조가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손익계산서를 봤었을 때 영업이익이 현저히 20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에 거의 반토막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021년도 대비해서 22년도 소폭 하락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래 주가가 그렇게 좀 힘들었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 반토막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주가가 정말 영업이익에 따라서 반토막이 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CNBC에서 또 기사가 나왔는데요. 수요 급감과 메모리 가격의 급락 이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감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영업이익은 5조 5천억 원으로 15년 4분기 이후에 최저치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 하락의 규모와 속도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23년도 2분기 바닥을 찍고 대신에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개선과 모바일 수요로 회복이 예상되면서 2023년도 하반기에는 그래도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외의 리포트들 같은 경우에는요. 하락 리포트를 대놓고 만듭니다. 우리나라랑 다르게요. 왜냐?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수요 급감할 것 같고 영업이익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하셔야겠어요? 네, 공매도 하라는 의미로 이런 리포트를 내놓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KB증권에서 오늘 또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일단 메모리 반도체 부분 설비 투자가 축소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공급 축소와 재고 감소 효과에 따른 수급 개선이 예상이 된다. 하반기부터 그래도 좀 좋게 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2분기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램과 낸드 가격이 올 하반기부터 상승 전환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분기 잠정 실적이 만약에 부진했을 때는 메모리 투자 축소, 이번에 메모리 투자 부분을 축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오히려 주가에는 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5일날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삼성전자가 올해 5%나 올랐다라고 합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부의 대기업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 확대 소식에 올해 주가가 5% 상승을 했습니다. 설비 투자 축소 예상과 업황 침체기가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언급되는 것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는 컨센서스,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가 작년 대비해서는 올해 현저히 적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KB증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부진할수록 메모리 투자 축소 필요성은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디램과 낸드 생산 능력 증설 요인이 존재해서 공급 조절에 명시적으로 동참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과거 3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어들어서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맞기는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정부가 반도체 세액 공제를 확대한다라고 나선 가운데 삼성이 이것을 보고 바로
투자 축소라던가 감사는 바로 하기는 어려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눈치를 봐서 나중에 다시 할 수는 있겠지만, 정부가 나서서 우리 이렇게 할 거라고 했는데 삼성이 나서서 저희는 축소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삼성전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부분도 같이 섞었고요.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정부의 지원입니다. 정부의 세액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경기 위축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반대로 본다라고 하면은 하반기까지 써야 될 이 정부 세액을 상반기에 급격하게 끌어당겼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지원을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안정되는 달러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지금 1270원대인데 1250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도 있어요. 유가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화되고 있는 달러가 그래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달러가 안정되는 게 과연 우리나라 때문일까요? 혹은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일본이 지금 금리를 올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환율이 안정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외부 요인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부분으로 봤었을 때 이 부분도 역시 긍정 요인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과대 낙폭으로 인한 상승 흐름이 기대가 된다. 요거는 저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삼성전자라던가 반도체 부분이 어느 정도 과대 낙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당장 지금 갈 게 없다, 혹은 어떤 거를 바라봐야 될까라고 했었을 때는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가 주식시장 4개 역실적 장세의 끝부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역실적 장세의 끝부분 때는 이 실적 장세를 대비하는 입장에서 대형주들을 사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이론대로라고 하면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이 역실적 장세의 끝부분이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 요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저는 조금 더 부정적인 요인에 마음이 더 가긴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현저하게 떨어지는 영업이익입니다. 이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작년 한 해 너무 시장이, 전 세계적인 경제 업황이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삼성전자 역시 그 전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문제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고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즉, 반토막난 영업이익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과연 이거를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또 두 번째로는 기업의 본연의 가치와는 다르게 이 삼성전자는 외부 요인이라던가 시장의 흐름을 굉장히 많이 타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실제 여기저기 패시브 자금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뭐 ETF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면 외국 상품들까지 여러 가지 상품들에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부 변수라던가 연준의 이슈 아니면 국제 정세,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흐름을 많이 타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본연의 가치만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직 역실적 장세의 끝부분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역실적 장세가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주식시장의 4개를 보고 지금이 대형주를 구매하기에 좋은 시점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올 상반기 환율이 1350원 이상까지 간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외국인들이 환율이 올라갔을 때 외국인들이 자금을 뺀다라고 했었을 때는 제일 먼저 빼는 것이 바로 대형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환율 체크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경기 침체가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외신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소비심리 위축으로 주가의 영향을 아주 크게 미칠 수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부정적인 요인에 마음이 좀 더 가긴 합니다. 그래서 제 전망은 언제나 그렇듯이 잠정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KB에서 나온 것처럼 실적이 부진할수록 매물이 투자 축소의 필요성이 커질 것이다 라고 해서 주가가 긍정적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폭이 크다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2분기까지는 이 시장의 흐름대로 박스권 횡보가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기 때문에 주가가 반토막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요거는 가치 투자자의 입장인 거고요. 또 차트 분석가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미 이렇게 나왔던 것들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의 입장과 그리고 차트 분석가의 입장은 다를 수 있고요. 차트 분석가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런 부분들이 다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구간은 없다라는 관점에서는 제가 박스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국제정세가 그래도 방어하려는 흐름,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베이비 스텝으로 밟아 나가고 하반기 때부터 금리를 안 올리거나 오히려 금리를 낮추거나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낙폭을 키워나간다라기보다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비슷한 주라고 할 수 있는 세계적인 애플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애플은 연 4회 배당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 혹시라도 물리신 분들은 확실한 건 당장 급격하게 올라갈 모멘텀은 확실히 부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볼 때 혹은 세계적인 국제정세를 보더라도 지금 당장 올라갈 모멘텀은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소비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내가 물렸다고 해서 지금 자금이 있다라고 해서 당장 물을 타기보다는 조금 흐름을 지켜보면서 전문가라던가 외신에서는 공통적으로 나온 부분이 하반기 때는 그래도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침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하반기 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을 탈 생각이다 라고 하시면은 그래도 뭐 배당 받으면서 조금 버티시면서, 단기 배당 받으시면서 버티시면서 하반기 때 조금 평단을 낮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4만 전자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큰 흐름으로 봤었을 때 삼성전자 내가 10년 투자할 건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망할 기업도 아니고,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개발하는 상품들이 앞으로 미래 유망 업종에 꼭 필요한 반도체를 만드는 부분도 있고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믿고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금융장세에 맞춰서 삼성전자가 푹 올라가는 흐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기간이 언제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2024년도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분들도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